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국민에게는 기본 시리즈의 기본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변은 돈벼락을 맞고 그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신 분이 이재명 지사님이시고, 물론 뭐 대장동 게이트 잠시만요, 제가 질문 안 했어요. 잠시만요. 제가 자꾸 돈을 제가 줬다는데,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왜 거기다 드리겠어요? 여기 의원님들을 드릴지 혹시 모르겠지만.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측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유동규의 이력서를 보내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경기공사 사장하라고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나 대통령이 되시면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사면은 안 하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부패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 네.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는 자,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돈뭉리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 상의를 좀 했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 이릅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뭐 내용이 아주 재미있던데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나머지는 수표로 줬다 이런 뜻 같은데 그거 쉽게 확인되겠네요. 아무 근거 없는 소위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이 지사는 오늘 이제 유동규가 선거를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현안을 논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측근과의 좀 측근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는 이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저장돼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남욱 변호사, 정영업 회계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장동 이슈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 범죄 조직 연루서를 들고 나와서 이게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혹이냐면 성남시의 기반을 둔 폭력 조직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정을 하던 시절에 20억 원을 줬다라는 의혹을 제기된 겁니다. 여기에 오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수원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 조직원의 핵심 조직원의 진술서를 입수했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건데요. 반전의 반전이 바로 저 사진이었습니다. 저 사진이 원래는 20억 원을 줬다라는 증거로서 제시가 됐던 건데, 근데 알아봤더니 폭력 조직원이 SNS에 이 사진을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데 돈 자랑용으로 썼던 그런 사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확인도 안 된 의혹 가지고 국감장에서 이런 사진을 제시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반면에 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계속 이제 비웃음을 하는 걸로 보인다 라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금부터 질의 및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 발언 있습니다. 경기도 국감에서 지금까지 국감에서 보지 못했던 정말 사상 초유의 국감 증거 조작 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듣고 나야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김용판 의원은 경찰을 다루는 행안위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발언하세요. 사보임을 요청합니다. 다른 의원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소리야? 자, 이제 김도우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은 좀 중립적으로 하세요. 중립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자, 우리 김용판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그 진술서에 진정성이 있다. 사진 그 한 장으로 전체를 덮으려고 그러고 국민을 호도시키려는 자세는 적절치 않고, 대장동 사태 같은
지자체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께서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개발 사업 사례를 배워가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길래 그러다 본 결과 다른 지자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민간이 이익 갈라먹는 거는 민간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특정 민간 투자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 주셔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 와서 화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시정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국감입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국감 아닙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서 뺨 맞고 여기 와서 분풀이 하느냐? 이 동료 국회의원 전체를 폄하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대장동 도면을 만들고 막 이래가 시장님이 설명하는 거 보고 서울 시민들이 볼 때는 서울시장인지 경기도지사인지 그럼 경기도에 있지 말라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왔어요. 오세훈 시장 답변 들어보니까 이 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황당한 게 당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가 서울시 사례하고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백현동 사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원 용지로 네. 거만 잠시 국정감사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오늘 이제 행안위 국감을 서울시가 처음으로 받는 날이었는데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네. 대장동 이슈를 가지고 이제 고성이 오가면서 심지어 90분 만에 정회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날조된 사진을 제시한 의원은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사보임을 요청했고 그래서 이제 파행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를 만난 상황이라서 네. 일단 오늘 오후에 김용판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의혹 제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요. 네. 대신에 이제 돈다발 사진을 김 의원한테 제보를 했다고 하는 장영하 변호사 네. 그리고 조폭 출신의 제보자를 고발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다 보니까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책 특권을 악용을 해서 아니면 말고식 허위 날조 주장을 펴고 의정 활동이 아니라 이 범죄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 의원은 사과를 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라.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이번 가짜 사진 논란에 대해서 착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돈다발 사진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이 본체는 제보자다. 네. 그리고 제보자가 나한테 제출한 그 진술서에는 진정성이 충분히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사진이 가짜일지는 몰라도 그 제보자가 주장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한테 뇌물 20억이 갔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소신을 꺾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경기도 국감이라서 대장동 네. 이슈가 뭐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렇죠. 오늘은 서울시 국감 아니겠습니까? 왜 또 계속 대장동 이슈가 나오면서 서울시 국감인지 네. 경기도 국감인지 헷갈리게 하는 겁니까? 사실상 이제 경기도 국감이 2일차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서영교 행안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안내 방송을 하듯이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 국감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대장동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양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인허가 절차가 원래 쉽지 않은 게 개발 사업에서는 큰 리스크인데 이거를 공공이 개입해가지고 다 해결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 다른 지자체에서는 배워서는 안 될 사례다. 이렇게 사실상 이제 대선 후보 토론에 나온 듯한 그런 양상을 연출했습니다. 뭐 여당원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민주당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나가면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시장님 시장도 못하면서 왜 시정도 못하면서 왜 남의 도정에 간섭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저렇게 이제 박차고 나가고 행안위원장은 정해를 선포하고 이런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작물 나눈 자가 도둑이다. 아, 네, 좋네요. 네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제 질문을 방해하지 마세요. 제 질문 막지 마세요.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증인. 범죄인 시도 제가 묻는 것만 위원장한테 좀 맡겨주세요. 눈이 삐딱하니까 삐딱하게 보이는 거지. 사회자요. 내가 뭐 MC입니까? 화학봉좀 그렇게 하시면 시간 계속 늘어집니다. 그럼 발가락질 할까요? 그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지금.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맞으면 맞다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걸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해서 본인 7분 시간을 다 뺐습니까?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당시에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죠. 내가 민간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공익을 간수했다고 주장했죠. 그게 진실이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LH가 공공개발을 하는 걸 못하게 한 게 바로 국민의힘이죠. 증인. 네.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이어서 추가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아니 저 지사님 제 말씀을 들으세요. 유동규 씨가 말이죠 지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나하고 친하다 얘네들. 그런 얘기했으면 제가 해임했을 겁니다. 그런 적 없다. 있다면 의증입니다. 민간 공모는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졌죠. 천천히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민간 공모 그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서 소정의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대가 혹시 받으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안 주더라니까요. 안 줘요. 왜냐하면 피해를 입었으니까. 아이고 좋았어요. 좋아. 되게 서운하시죠? 되게 서운하시죠? 서운합니까?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또 나한테 보고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누가 건의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무원입니까? 건의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제가 얘기한 것은 삭제가 아니고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건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무능이죠. 합니다. 이재명이 명구해지는. 1조 8천억 규모의 대장동 사업,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왜 택지 사업으로 제한하게 됐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분양사업 전망이 밝지 않아서 택지 사업으로 한정하고 아파트 사업 단념했나? 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이런 컨소시엄에서 내놓은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전망을 밝게 보고 있어요.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입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하신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거를 놓고 좀 야당 의원들이 집중 질의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월요일 날에는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건의가 있었고 직원한테 직원으로부터 건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김은혜 의원이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건의를 받은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가 받은 것이고 그런 그 받았다는 사실은 나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은 초과이익 환수 논의가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SNS에 썼다가 그리고 월요일에는 건의가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다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바뀐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고 없고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배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를 의도적으로 환수 조항을 삭제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민간한테 이익을 몰아주는 거니까 그거를 삭제한 사람이 배임이 되는 거고 그거를 알았다고 한다라면은
알고 있었던 사람도 배임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보고를 받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민간에게 돌아갈 게 뻔한데? 라고 이렇게 이제 법리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거는 내가 건의를 받은 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 간부가 받은 것이다. 다시 뭐 좀 월요일 발언에 약간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러 자신의 SNS에 당시에 일부러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게 아니라 이 조항을 넣으면 민간 사업자들의 손실도 함께 나누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좀 불가피했다 이거를 안 넣는 게 이렇게 이제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또 허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심상정 의원이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토털 패키지로 다 했어야 된다. 성남시가 아파트를 지으면은 택지를 조성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파트를 세워서 건설해서 분양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근데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택지 조성만 한 거고 건설 이제 분양은 이제 민간업자들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는 다 같이 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할 수도 있었던 권한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민간 그러니까 그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거고 이게 그 경실련이 그저께 발표했던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해. 무슨 얘기냐면은 경실련이 택지 조성 판매로 7,243억 원을 이번에 얻었고 대장동에서 이익이 났고 아파트 분양 이익으로 1조 968억 원이 났는데 이 아파트 분양을 안 함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이 1조 968억 원이 다 이제 민간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만 성남시가 이것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이 이익을 상당히 가져왔거나 아니면은 분양가를 낮출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입주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큰 이익을 포기를 하고 작은 이익에 집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그거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는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미분양이 많았다. 그래서 분양 사업하는 거 성남시의회가 반대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미분양이 많았으면 왜 그 시점에 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느냐. 뒤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또 남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Stay